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가난에서 시작해 국민의 마음을 얻고 감옥을 거쳐 다시 대통령이 된 한 인간의 서사를 다룹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우리가 흔히 룰라 대통령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전형적인 정치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엘리트 정치가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된 삶, 그리고 그가 끝내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도구이어야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정치의 역할, 리더의 책임,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룰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가난에서 시작된 삶. 룰라는 1945년 브라질 북동부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항상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가난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지.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농부였고 룰라는 어린 시절을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7살의 가족과 함께 남부 도시 상파울루로 이주했는데 당시 그들은 트럭에 몸을 싣고 며칠간의 고된 여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지만 삶은 더 팍팍했습니다. 구두 닦기, 거리 판매원, 청소부, 룰라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학교는 4학년까지만 다녔고 그 이후로는 계속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꿈은 언제나 컸다. 어린 룰라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노동자로서의 투쟁과 각성. 12살이 되자마자 그는 철강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손에는 늘 쇳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가락을 기계에 잃기도 했지만 그 일조차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위험에 노출된 동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하는 사람은 늘 굶어야 하나? 왜 돈은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가는가?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점차 철강산업 노동자들의 대표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주도한 파업은 수천 명이 함께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그는 노동자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트, 좌절과 도전, 정치인의 길. 1970년대 후반, 브라질은 군부 독재의 해 있었습니다. 파업과 시위는 곧바로 탄압받았고 룰라는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가야말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 노동자당 PT를 창당합니다. 이 정당은 노동자, 서민, 진보적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 만든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1989년, 1994년, 1998년 세 번이나 대선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브라질 언론과 재계는 룰라를 위험한 좌파로 몰아세웠고 국민의 두려움은 그를 외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룰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질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그의 말처럼 진짜 싸움은 2002년에 시작됩니다. 네 번째 파트, 국민의 선택과 첫 번째 집권. 2002년 브라질 국민은 마침내 룰라를 선택합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첫 임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빈곤 퇴치와 기회의 균등. 그는 배고픈 사람은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 아래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녀 교육, 예방접종, 영양관리 등을 연계한 포괄적 복지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천만 명 이상이 극빈층에서 벗어났고 중산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조차 브라질의 사회적 성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룰라는 브라질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성공했고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논란과 정치적 시련.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정권 후반부터 룰라 주변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연대와 국회 운영을 위해 이익을 주고받는 관행, 그리고 몇몇 측근의 일탈로 인해 그의 정권은 도덕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는 2010년 퇴임 후 후계자 딜마 호세프에게 정권을 넘깁니다. 딜마 정권도 연이어 부패 문제에 시달리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룰라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라바자토 세차 작전, 수사가 시작되며 룰라 역시 기소되고 수감됩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은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해외 지식인과 인권단체들도 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 감옥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1년 반의 수감 생활 후 룰라는 대법원에 의해 석방됩니다. 그의 혐의 중 핵심 증거들이 무효로 판단되며 그는 정치적 자격을 회복합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극우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맞붙게 되고 접전 끝에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됩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감옥에 있던 정치인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전무후무한 사례였습니다. 룰라는 복귀 후 환경 보호와 토착민 권리, 복지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싸울 것이다.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노동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룰라 대통령의 인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에서 태어나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 그는 말합니다. 절망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다. 나는 언제나 희망을 선택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정치는 신뢰를 잃으면 존재 가치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룰라의 인생을 통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